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봐도 괜찮다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즘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속은 아직까지 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이 SKC의 자회사죠. 이 SK 넥실리스가 사업부 일부를 매각한다는 이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보시고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넥실리스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FCC의 사업부 매각설에 대한 해명 공시를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SK 넥실리스가 FCC의 사업부 매각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SK 넥실리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이지만 FCC의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는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한 달 내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며 재공시 예정일은 11월 1일입니다. 네. 이렇게 SK 넥실리스 사실 제가 전에 공시투데이에서 다룬 적도 있었잖아요.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해당 보도부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SK 넥실리스가 FCCL 사업에 대한 이 사업부를 좀 매각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SK그룹의 이 중간 지주사인 SKC가 이 SK 넥실리스의 FCC의 사업부 매각에 나서면서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다수의 사모펀드와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들이 SK 넥실리스의 FCC의 사업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KC 측이 이 SK 넥실리스의 기업 가치로 3조 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SK 넥실리스의 FCC의 사업부 매각가는 1조 원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을 통한 이 유동성 확보는 SK 넥실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 동박업계의 공급 과잉과 또 이 그룹 계열 회사로 배터리 셀사가 있다는 점이 고객사 다변화의 걸림돌로 이 제기가 되면서 SK 넥실리스가 FCCL 사업을 별도로 매각에 나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 이 SKC가 필름 사업을 매각하면서 FCC의 사업 지속을 이렇게 유인시키는 것을 크게 약화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한데요. FCCL은 이 SKC의 모태인 필름 사업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좀 시너지가 났었지만 SKC가 기존 화학 그리고 필름 사업을 정리하고 이 모빌리티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려는 만큼 이 기존의 필름 기술을 활용한 FCC의 사업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이 회사 측의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매각의 이유가 재무 구조 개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만큼 역시나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SK 넥실리스는 지난 2021년 이 SKC 편입 첫 해인 2020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 그리고 50%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캐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에는 매출 858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374억 원을 냈는데요. 말레이시아와 이 폴란드 등의 동박 공장을 건립할 정도로 동박 사업을 확장하려던 이 SK 넥실리스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를 했고요. 또 영업 손실은 399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SK 넥실리스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이 주력 사업이지만은 또 FCCL 이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해왔는데요. FCCL은 얇고 또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동박 적층판을 말하는데요. AI 그리고 5G 또 스마트폰 등 이렇게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의 핵심 소재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팩이나 또 기타 전장용 부품 등에 사용되는 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할 수 있는 PFC의 대체 이 핵심 소재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FCC의 사업이 유망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SKC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재무 건전성 회복이 있는데요. SK 넥실리스의 이 FCC의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SKC 관계자는 계속된 사업 리밸런싱으로 예견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선제적인 자산 유동화로 좀 견뎌낼 수 있다는 충분한 체력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하반기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서 미래 사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SKC는 또 올해 들어서 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강도 높은 이 사업 재편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 SK 엠펄스에 관해서는 파인세라믹스 사업을 약 3,600억 원에 분리 매각한 바 있고요. 또 화학 소재인 폴리우레탄 원료 사업 투자자인 SK 피유코어를 이 지분 전부를 4,103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SK 넥실리스를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하고요. 직접 이 7천억 원의 차입금 상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알려주셨다시피 이렇게 SKC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재무 건전성의 회복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2차 전지 업계 불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좀 이쪽 신사업 쪽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화학 사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재부터 2025년까지는 이 신규 사업인 유리기판과 또 친환경 소재 사업의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본업은 좀 부진하지만 실적의 방향성은 점차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고 또 향후 12개월 내 이 구체화될 신규 사업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존 글라스 기판 사업같이 2조 5천억 원에 더해서 이 친환경 소재 6천억 원을 추가해 이 사업별 가치 합산 평가 이 밸류에이션상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SKC의 이 친환경 소재 자회사인 SK리비오는 2025년 이 하반기 신규 공장을 가동해서 이 생분해 플라스틱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PBAT 증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SK리비오의 제품은 고강도 PBAT로 이 기존의 PBAT의 단점인 내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노셀룰로스를 보강제로 활용해서 강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 생분해 이 라이맥스의 경우에는 PBAT의 석회석을 결합해서 이 PBAT의 사용량을 줄인 신소재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바이오 플라스틱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이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SKC는 올 3분기 396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2022년 4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이어지던 적자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하면은 이 적자 규모가 50억 원가량 축소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4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75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망치가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SKC는 내년 1분기 9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SKC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SK 넥실리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SK 넥실리스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FCC의 사업부 매각설에 대한 해명 공시를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SK 넥실리스가 FCC의 사업부 매각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SK 넥실리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이지만 FCC의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SK 넥실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는데요. 한편 SKC는 2차 전지 소재 및 화학 사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재부터 2025년까지는 신규 사업인 유리기판과 친환경 소재 사업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